조선 궁중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칼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문 하나만 잠그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내시였죠. 오늘 영상은 조선왕조실록에는 자세히 남지 않았지만 궁 안에서는 실제로 돌았던 궁녀와 내시의 암투, 그리고 침전의 문을 둘러싼 야사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선 야사, 궁중 미스터리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 궁중의 진짜 권력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선 궁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굴까요? 칼을 찬 무관, 정승, 아니면 왕.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궁 안에서 가장 위험했던 존재는 칼도 없고 벼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궁녀와 내시. 그들은 왕의 침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왕실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얼굴로 권력을 흔들 수 있던 사람들이었죠. 왕의 곁에 있는 사람은 왕을 지킬 수도 있지만 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조선 궁중에서 궁녀와 내시가 가진 무기는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보. 왕이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울었는지, 누가 웃었는지. 이걸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대신이 아니라 궁녀와 내시입니다. 둘째, 동선. 궁중은 문이 많고 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시간도 정해져 있죠. 어느 문이 언제 열리는지, 누가 어디로 다니는지. 그걸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내시였습니다. 셋째, 침묵. 궁중의 가장 큰 법칙은 본 것은 봤다고 말하지 말 것, 들은 것은 들었다고 말하지 말 것. 하지만 그 침묵이 권력과 거래되는 순간 침묵은 칼보다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때는 조선 중기. 왕의 병세가 깊어지고 후계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신들은 둘로 갈라지고 궁 안에서는 이런 말이 돌죠. 왕이 눈을 감는 순간 누가 침전을 잡느냐가 모든 걸 결정한다. 그리고 그 침전은 왕의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내시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상선내시 박내관, 궁녀 월양, 데뷔전 궁녀 춘심, 젊은 세자. 이들은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의 마지막 순간. 어느 날 새벽, 세자가 왕을 뵈러 침전에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침전 앞에서 상선내시 박내관이 막아섭니다. 전하께서 오늘은 누구도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자는 멈칫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내 아버지다. 길을 비켜라. 그때 박내관이 더 낮게 속삭입니다. 세자저하, 지금 들어가시면 저하에게 원치 않는 소문이 생길 수도 있사옵니다. 이 한마디가 협박이었습니다. 세자가 왕을 압박했다. 세자가 왕의 병세를 이용했다. 이런 소문은 왕이 죽은 뒤 세자를 흔드는 칼이 됩니다. 세자는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날 침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중궁전 궁녀 월양은 비단 보자기에 작은 종이를 숨겨 어둠 속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대신이 아니라 데뷔전. 데뷔전에 궁녀 춘심이 등불 하나만 켜둔 채 기다리고 있죠. 월향아,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밉니다. 상선이 침전 문을 잠갔습니다. 세자저하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심은 편지를 읽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문을 잠갔다는 건 왕의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다. 조선 궁중에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곳, 바로 약방과 수라간입니다. 야사에서 궁중의 죽음은 칼로 베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아주 조용했죠. 약을 조금 덜 달이거나 재료를 바꿔치기 하거나 탕약을 식혔다 다시 올리거나 수라의 재료를 바꿔 올리는 것, 그 과정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궁녀와 내시였습니다. 침전 문을 잠그는 건 왕이 아니라 내시입니다. 침전 열쇠는 상선 내시 박내관의 허리춤에 달려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열쇠가 사라집니다. 박내관은 창백해진 얼굴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 순간 멀리서 궁녀어량이 조용히 지나가며 스치듯 말합니다. 열쇠는 잡은 자가 주인이 됩니다. 며칠 뒤 왕이 침전에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궁 안은 혼란. 대신들은 달려오고 중전은 울먹이며 외칩니다. 문을 열어라. 전하를 뵈어야 한다. 하지만 박내관은 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누구도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때 데뷔전 궁녀 춘심이 느릿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박내관 앞에 들어 보입니다. 그 열쇠가 내 것이라 생각했느냐? 춘심이 열쇠를 돌립니다. 문이 열리고 침전 안에는 이미 쓰러진 왕과 왕의 곁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중전도 세자도 아닌 박내관의 측근 내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시는 왕의 탕약 그릇을 들고 있었죠. 이 사건은 누군가의 처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봤고 중전은 침묵했고 대비는 웃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 모든 걸 얻었습니다. 바로 상선 내시 박내관. 결국 박내관은 왕의 마지막 뜻을 지킨 충신이 되었고 궁녀어량은 다른 전각으로 쫓겨나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데뷔전 궁녀 춘심은 그날 이후 입을 닫습니다. 조선 궁중은 화려한 비단 뒤에서 늘 이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왕과 대신의 싸움이 아니라 왕에게 가장 가까운 자들의 싸움. 그래서 조선 궁중을 이해하려면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왕이 무엇을 원했는가? 가 아니라 왕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누구인가? 다음 편에서는 궁녀들이 서로를 무너뜨리던 방식, 그리고 궁중 무속이 권력에 끼어드는 순간을 더 깊고 더 살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